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요 떼죽 나무과의 쪽동백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쪽동백나무가 있고 이 쪽동백하고 아주 비슷한 쪽동백 앞에 나래라고 붙은 나래 쪽동백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쪽동백 두 종류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동백나무나 나래 쪽동백나무는 둘 다 떼죽 나무과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 꽃의 모양이 떼죽나무의 꽃하고 아주 너무나 흡사하다, 비슷하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쪽동백나무의 꽃의 모습인데 떼죽나무의 꽃을 보면 마찬가지로 쪽동백나무의 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떼죽나무와 쪽동백나무는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꽃자루에 있습니다. 꽃자루의 길이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 떼죽나무이고 쪽동백나무 종류들은 그 꽃자루의 길이가 아주 짧다, 이렇게 꽃자루의 길이가 아주 짧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쪽동백나무죠. 쪽동백나무인데 나래 쪽동백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자루, 작은 꽃자루의 길이가 아주 짧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래 쪽동백입니다. 그래서 이 나래 쪽동백이나 떼죽나무는 모두 다 통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의 요 아랫부분이 모두 붙어 있는 통꽃, 그러니까 나팔꽃처럼 요 아래가 붙어 있다 그런 뜻이죠.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자세히 보면 요 아래쪽 부분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조각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화관열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5갈래로 갈라지는 꽃뿌리 갈래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래 쪽동백인데 마찬가지로 쪽동백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꽃뿌리 갈래 조각이 5개로 갈라지고 요 아래쪽에는 꽃뿌리의 아래쪽에는 모두 합쳐져서 붙어져 있다. 그래서 통꽃이다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쪽동백나무와 나래 쪽동백 그리고 이 떼죽나무들은 수술의 요 속에 있는 수술과 암술의 모양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요 수술대는 모두 10개가 있고 여기 암술대가 하나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수술대가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10개 중에서 그거 수술대보다 약간 길이가 긴 암술대가 1개가 있고 요 암술대 하나와 수술대는 여기 떼죽나무도 마찬가지죠. 떼죽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개의 수술대와 1개의 암술대가 있는데 요 암술대가 수술대보다 약간 길이가 길고 수술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술대인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렇게 수술대의 요 끝부분, 요 부분에 꽃밥이 달리죠. 꽃밥이 달리는 것에 반해서 이 떼죽나무과의 식물들은 보면은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가운데에 윗부분의 가운데까지 이렇게 커다란 꽃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꽃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꽃밥이 암술대를 향하여서 암술대 쪽으로 터진다. 암술대를 보고서 터진다. 꽃밥이 갈라진다. 그래서 꽃가루가 암술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꽃밥을 우리들은 내향악이라고 하죠. 내향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술과 꽃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떼죽나무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마찬가지로 쪽동백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쪽동백나무도 이렇게 내향악의 수술대와 꽃밥을 가지고 있어서 암술대 하나의 수술대들이 모두 꽃밥들이 암술대를 향하여 보면서 터진다. 10개의 수술이 1개의 암술대를 향하여 터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쪽동백나무이고 나래 쪽동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래 쪽동백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술대 하나에 수술대가 있는데 이 나래 쪽동백의 특징은 수술대의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이 두 종류가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수술대가 긴 거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는 짧은 거, 여긴 다시 긴 거, 여긴 짧은 거, 또 긴 거, 짧은 거,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해서 긴 것 5개와 짧은 것 5개가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꽃을 피우는 것이 나래 쪽동백이고, 나래 쪽동백은 특히 암술대 아래쪽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술대에도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래 쪽동백인데, 쪽동백나무나 떼죽나무는 길이가, 수술대의 길이가 모두 똑같고 털이 없다, 암술대에도 털이 없고 수술대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쪽동백나무와 떼죽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떼죽나무도, 요거 지금 떼죽나무를 보고 있는데, 떼죽나무도 암술대하고 수술대에는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술이, 떼죽나무도 보면은 떼죽나무도 이렇게 보면 암술이 하나이고, 암술대 아래에 이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습니다.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기 때문에 이 꽃들은 모두 다 암술과 수술이,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고, 수술은 꽃밥이 있고 꽃가루가 있기 때문에 수술도 수술로서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죠. 양성화라고 하는데, 이 양성화들은 꽃 하나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나중에 열매를 이렇게 모두 다 꽃 하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양성화, 쌍성꽃을 가지고 있는데, 쪽동백나무도 마찬가지로 쌍성꽃입니다.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꽃이 피었는데 이 꽃 하나하나가 모두 다 쌍성꽃, 양성화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열매가 9월달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9월달에 있게 되는데,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다닥다닥 많이 달려가지고 그 열매의 모습도 아주 상당히 관상가치가 높고 예쁜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는 우리들이 한자로는 삭과라고 하고, 요 열매 하나는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요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이러한 색깔로 익게 되는데, 여기 사진 속에서 밝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한자로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입니다. 요 열매 껍질은 아주 딱딱한데, 요 열매 껍질이 9월달에 익게 되면 저절로 갈라져서 이렇게 뜯어져 나가게 되죠. 뜯어져 나가게 되면서 갈라지는 모양이 자기 멋대로, 그래서 불규칙하게 요 열매 껍질이 갈라지면서 열매 껍질 속에는 이러한 커피 색깔의 아름다운 씨앗이 여기 들어있게 됩니다. 들어있는데 이 씨앗이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튀어나온다, 자기 혼자 튀어나온다 해서, 그래서 튀는 열매, 한자로는 삭과로 가고, 요 열매, 요 씨앗에는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 씨앗에서 우리들은 양초를 만드는 재료, 원료를 여기에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열매가 사람한테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는 예쁜 꽃을 보게 되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 쪽동백나무 종류들은 잎이 상당히 큽니다. 잎이 상당히 커서 잎의 길이가 7에서 20cm,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최고 20cm 정도 되고, 여기 폭이 18cm 정도 되니까 잎이 엄청 큰 잎들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공원 같은 곳에 이 쪽동백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공원에 쪽동백나무를 심어 놓으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게 되죠. 그래서 시원한 그늘 밑에서 놀고 싶으면 쪽동백나무 밑에 가면 아주 시원하게 그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래 쪽동백도 마찬가지로 잎의 길이가 20cm, 폭이 5에서 9cm로 요 쪽동백에 비해서 나래 쪽동백은 잎의
폭이 좀 좁고 길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폭이 좀 좁지만은 이 나래 쪽동백도 잎이 크고 많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나래 쪽동백이나 쪽동백나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래 쪽동백의 씨앗을 보면은 봄에 꽃이 피었을 때 꽃이 쌍성꽃이라고 했죠. 쌍성꽃, 양성화이기 때문에 꽃 하나하나는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 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데 이 열매가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능각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능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모서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서리들이 뚜렷한 모서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열매 끝에 요것이 바로 암술대입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 요 꽃의 가운데 들어있던 요 암술대가 여기 요 아래에 있는 씨방 부분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요 씨방 부분, 요 부분이 자라서 다 열매가 될 때까지 요 암술대는 끝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암술대가 바로 이렇게 열매가 다 자랐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 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영구암술대, 이렇게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고 이러한 숙존화주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뚜렷한 능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가 나중에 열매가 있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쪽동백처럼 요게 열매 껍질이 갈라지면서 요 속에서 커피 색깔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이런 열매를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쪽동백나무에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4월 달에 새 잎이 돋을 때,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새 잎이 돋을 때 보면 이렇게 작년의 가지가 있고 작년의 가지에서 이렇게 새 잎이 돋아나면서 이렇게 꽃차례가 이렇게 달리고 여기 꽃이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꽃봉오리로 자랄 이러한 꽃차례가 쫙 달리는데 정말 예쁘죠. 이렇게 밝은 역광으로 찍어 놓으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인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요 작년에 있던 가지, 요 가지에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무에 작년에 있던 나무 껍질이 아주 얇게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순광으로 본 것이고 역광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빨간 불을 켜놓은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작년 가지가 벗겨지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으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 쪽동백나무 종류들은 봄에 꽃이 필 때도 아름답고 가지에 벗겨지는 가지의 나무 껍질도 너무나 아름답고 꽃의 모습도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잎이 크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나무 쪽동백나무 종류들을 조경용으로 공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심어서 기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 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